울릉도의 공항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한국형 방공미사일 체계와 초음속, 극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사기지를 구축해서 나라 지키는데 5,600억이 돈인가 10조 들어도 해야 되리리다. 그래야 독도 아동해를 지킬 수 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일본에서 연일 한국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내각이 바뀌게 되면 외무성에서 새롭게 국가별 정책을 세우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내각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내 사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시다 내각은 작심하기라도 한 듯 시작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내각의 한국 때리기는 기존과는 몹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민당에서는 현재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흡사 2019년 수출 규제 당시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기시다 내각은 이번 세대의 독도 문제를 결판짓겠다는 다짐이라도 한 듯 결의에 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을 걸고 넘어지며 특수대응팀을 만들고 ICJ에 기소하겠다며 울부짖는 몹시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여전히 한국의 영토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일본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본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질문이 나오면 일본은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무리수를 두었던 모습을 두고 지금이 아니라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한국의 기세에 눌려 골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라 이번 세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되지도 않는 깜냥으로 어떻게든 흐름을 일본 쪽으로 돌려보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많은 전문가는 2026년이면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으로 일본을 역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곧 급격히 팽창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열심히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5년을 완공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해삼공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울릉도에서 첫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염원하던 꿈과 소망이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사실 울릉공항은 여러모로 반대가 많았던 공항입니다. 내륙과 동떨어져 있어 공항을 이용할 사람이 적은 울릉도에 무슨 공항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공사비도 비쌉니다. 2015년 국토부가 확정한 울릉공항의 예산은 800억 원입니다. 이는 소형 비행장치고 공사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바람이 많고 파도를 막아줄 만이나 공항을 지을 평지가 없어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매립공사를 할 때 필요한 단단한 암석이 부족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공사를 해야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어진 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200m, 폭 36m에 불과해 대형 민항기나 F-15K 같은 전폭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소형 비행장입니다. F-15K의 착륙거리는 28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200m 활주로를 80m나 초과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나라 일본의 시선에서 울릉공항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이 독도 바로 옆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우익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울릉도를 군사 기지화해서 독도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의 야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 중인 곳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고 설령 군대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자유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기에 울릉공항의 200m 활주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반영된 것인데요. 일본이 계속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내비치는 것과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독도 인근 방공식별 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대구 공군기지에서 뜨는 전투기들로는 더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당초 민간 공항을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 규모를 더 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울릉공항은 길이 200m, 폭 36m의 활주로와 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320m, 폭 140m의 착륙대 규모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자 기본의 전체 면적에서 42% 크게 울릉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의 6대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규모에서 최대 11대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확히 변경된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류할 수 있는 항공기 대수를 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기존 문제가 되었던 F-15K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대부분의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우선 F-15K의 착륙거리는 28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m 활주로로는 80m나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착륙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착륙대는 정규 활주로가 아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비행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m까지 연장한 길입니다. 즉 활주로를 포함한 착륙대의 길이는 320m이며 이 때문에 F-15K는 울릉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딱 100m만 늘어나도 F-15K를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확장 계획은 많은 군 전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노리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아라서 공함에는 길이 2km, 폭 45m의 대형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F-15J와 같은 전폭기는 물론 대형 민항기와 가와사키시-2 전략 수송기 등을 이착륙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2019년부터 독도를 핵심으로 침략 야욕을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항공자위대는 9기의 E-2D 조기 경보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에는 100대가 넘는 F-35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자국산 가와사키시-2 수송기를 개조해 EC-2 전기와 RC-2 정보 수집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비슷한 규모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을 이미 2척이나 배치했고 다동선형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를 선언했으며 이를 보조할 07DD 급히 구축함을 14척, 모가 미급 호위함을 무려 22척이나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해공군 전력이야말로 오키 제도의 공함과 함께 우리 독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독도 인근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함대는 동해안을 지키는 1함대뿐이기에 일본이 정말 독도를 공격하면 우리는 독도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공항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를 훌륭히 방어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일본 열도를 초토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울릉공항 확장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울릉공항의 요새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울릉공항에서 F-15K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F-35B와 데이터 링크로 편대를 이루어 적 전투기와 함대의 미사일 캐리어를 방불케 하는 미사일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용 수송기를 활용한다면
울릉공항을 타니 마르지 않는 폭격 요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군용 수송기는 급조한 비행장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거리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200m의 짧은 활주로라고 하더라도 CN-235 같은 소형 수송기는 물론 C-130 같은 전술 수송기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만재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200m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송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보급과 병력 충원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전차나 대형 차량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도 미사일이나 탄약 병력은 단번에 운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군이 보유한 수송기 전력을 총동원한다면 수일 만에 울릉도 전체를 요새화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의 일함대를 전멸시키더라도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요새화된 울릉도에 있는 우리 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상륙 전력과 함대지 미사일이 없는 일본 군으로서는 독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외통수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힘을 키워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2000m로 확장 건설했으면 합니다. 처음 건설할 때 제대로 된 공항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천궁 2포대와 지대함 미사일 포대도 꼭 배치해서 일본의 독도약에 쐐기를 박여야 합니다.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방위성금 모금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 모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향후 50년간의 극동아시아 정세와 북극 항로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곳이니 좀 더 키워서 50년 뒤에도 쓸만하게 지어야 합니다. 잘 만들면 북해항로 최후 기착지로도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 잘 모르지만 조감도 보니 방파제 길이만큼 활주로를 뽑으면 될 듯한데요. 활주로는 곧 방파제가 되니 내항은 부두로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독도 주변 해붕에도 간척해서 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